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법원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통합 작업에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재판부가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근거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초대형 국적항공사의 탄생까지 남은 절차와 항공업계의 미래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허이영 한국항공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방금 멘트를 하면서 법원이 이제 받아들였다고 했는데 KCGI 사모펀드 측의 요청을 기각한 거고 산업은행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방금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잠깐 용어 선택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떤 이유로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신문에 보니까 항공 빅딜 날개를 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결국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3자 산업은행에 대한 제3자 배정에 대한 신주 발행이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 이와 같은 주주 배정을 하지 않고 제3자에 배정을 했던 것이 사업상 중요한 자본 제휴를 위한 목적, 나아가 긴급한 자본 조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심리기일에 이 담당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3자 배정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그리고 대안이 어떻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심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했던 이와 같은 긴급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이 대한항공 한진칼을 통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는데 첫 번째 큰 허들을 넘기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오케이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예상하기 어려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만 오늘 결과를 놓고 이제 빅딜이 순조로울 거라고 가정을 하면요. 예. 이제야 얘기하지만 세계 항공업계의 몸집 불리기, 그동안에 많은 M&A들 외국에서 있었던 또 각국 일국일사 체제가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지금 두 개의 대형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또 우리만의 또 어떤 산업 현실이라고 할까. 그러나 세계적인 흐름에 이제 같이 흐름을 탔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몸집 불리기를 해오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지금 지난주에는 또 어떤 뉴스가 전해졌냐면요. 외신을 타고 블룸버그에서 나온 게 이제 외신에서 전달이 되고 국내에 조금 보도가 됐더군요. 일본이 지금 자하라고 아나 체제인데 네. 거기도 지금 스가 내각의 자문이 헤이조라는 사람이 일본도 이걸 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의 결정에 대해서는 아마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도 발맞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KCGI 측의 요구사항 주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일대 주주인데 이 한진칼의 유상증자가 과연 조원태 회장 측의 경영권 보호가 아니냐. 그런 목적이다. 그거에 반대한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네. 목적의 정당성과 예.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KCGI의 주장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예. 방어 목적의 어떤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렇죠. 주장을 했고 산업은행 우분 역할을 하려고 그런다. 그렇죠. 그 반면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죠. 아니 내가 한다고 했느냐. 그거는 이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산업은행에서 제안을 했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마디로 회사의 존립과 국가 정책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판결문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예. 지금처럼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제3자의 주식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것을 모여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 정부가 한쪽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고 했지만 예. 더 큰 목적, 어떻게 보면 항공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존립할지 여부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에 그것이 정부 판단이라고 하면 그런 어떤 대의와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수단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사실상 추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의 방어가 된다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더 큰 회사의 전립과 국가 정책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결론적으로 어떤 일방에 유리해진다는 그 사유만으로 제3자 배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세운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이걸 좀 예상을 그러면 하셨습니까? 과거 판례를 통해서 본다면 이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죠? 50부의 결정이 어떻습니까? 좀 사실 그 법조계에서도 굉장히 예. 팽팽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오전에 판단이 나지 않는 걸 보면서 제 실무적 감각은 이거는 한마디로 그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다. 만약에 그 가처분을 받아들여준다고 하면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받아들여줄 때는 실무적으로 최대한 빨리 판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일이면은 이게 산업은행에서 5천억이란 돈이 지금 그 한진칼로 들어가는데 이 오후 늦게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이거는 결국 대한항공 쪽을 손을 들어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제 밑에 주차하면서 문자가 왔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났는데 뭐 저도 예측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전체적인 제 실무적 감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산업은행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뭐 최후의 승자는 이 대한항공과 이게 그 아시아나항공도 되겠습니다만 예. 오늘 승소했던 로펌의 입장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재판부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법을 따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식회사 상법상 원리의 가장 큰 것이 일주 일의결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법에 보면은 주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는 그 주주들한테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제3자한테 배당을 하면 어떻게 되죠? 기존 주주의 주식이 희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는데 그 침해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 줘야 될 그 필요성이 과연 현저한가? 이 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네. 결국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이게 사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천억 적자를 일으키는데 이것이 결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항공 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절체절명의 위기다라는 어떤 그 설명을 재판부로서는 좀 받아들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법원의 이제 결정을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 주가 움직임을 보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더라고요. 예. 근데 한진칼은 상승을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방향을 좀 잡기 어려워서 정말 예측할 수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진칼은 계속 내리더군요. 한진칼은 내리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계속 해오면서 사실 그게 3만 원대였거든요. 그게 지금 뭐 불과 1년 남짓 동안에 저렇게 올랐는데 예. 저는 그 변호사님 말씀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죠. 이게 법원도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은 이게 경영권 분쟁처럼 비춰졌거든요. 예. 사실 이 출발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에 제가 부채 비율이 2,300%였거든요. 예. 그런데 또 확인해 보니까 2,400%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지금 재무 구조거든요. 그래서 자본 잠식도 50% 이상 됐고,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채권단이 떠안았죠. 그러니까 예. 현산이 포기하고 나가면서 2,500억 포기하더라도 우린 저거 못 떠안겠다. 그러면 이제 산업은행이 고민이 깊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걸 회장이 굉장히 고민 끝에 묘수를 둔 것이 예. 지금 저거를 살리자니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문제고 예. 그렇다고 저거 피 묻히는 거죠. 구조조정을 하자니 조정을 해야 되니까.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에 제시를 했고 대한항공도 지금 경영권 문쟁에다가 인수금융이라는 거는 원래 주거든요. 인수할 때 부실기업 떠안을 때는 주지요. 적당하게. 그래서 지금 거기서 출발한 것이 자꾸 경영권 문쟁으로 가다 보니까 네. 자꾸 이거 뭐 재벌, 세금 뭐 이렇게 가니까 프레임이 이렇게 짜졌던 거죠. 예. 근데 이 본질은 지금 아시아나가 이제 살게 됐습니다. 아시아나가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채권 발행도 안 되고 지금 신용 등급이 하락되면요. 이스타항공은 왜 이렇게 길거리 내몰고 왜 그 아시아나라고 살려놓느냐 세금을 들여서 그런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예상이 됐는데 네, 네. 이번에 그 어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소송이 기각되면서 탄력이 붙게 되면은 아마 긍정적인 아주 순기능이 많이 기대가 되죠. 네. 예. KCGI 측 곧 이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추가적인 법적 움직임에 나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될 경우에는 기각 이유를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항고를 할지 여부를 지금 볼 건데요. 사실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늦게 기각을 하면은 이분들 내일 같은 경우에 벌써 이미 산업은행에서 한진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새로운 어떤 항고를 한다거나 새로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신문이나 이런 걸 봐도 만약에 이게 그 KCGR 측이 패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상 오늘 법원이 대한항공 측을 손에 들어주면은 실질적으로 KCGR가 대응을 할 방법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결국 이거에 대해서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집행정지를 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용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절차를 하거나 할 시간은 좀 있지만 이 늦게 지금 하면은 사실 KCGI로서는 사실은 두 손 두 발 다 묶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항공사 탄생에 날개를 달았다. 그 날개를 다시 잡아서 끌어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여전히 이제 최대 주주 입장에서 지분 확보 경쟁은 계속해서 언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강성부 KCGI 대표는 자기가 한 번 이기면 된다. 한 번만 이기면 계속 저항을 하지 않을까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사실 이제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이 지금 이 5천억을 통해 가지고 그 산업은행이 10.7% 정도의 그 신주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KCGI를 포함해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삼각동맹의 주식 지분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추가적인 어떤 그 주총을 통해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려고 하면은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으로서는 본인들이 계속 얘기하듯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게 쓰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결국 본인들이 추가적인 자금을 통해 가지고 그 주식 매집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옆에 추가적인 어떤 보면은 백기사나 이런 분들이 규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점점 더 경영권으로부터는 좀 더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조원태 회장으로서는 좀 더 견실한 어떤 어떤 경영권이 유지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조원태 회장 측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우리가 경영권을 이렇게 가지고 가지만 향후에 어떤 경영권 정상화에 실패를 하면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아주 견고하고 깐깐한 그 산업은행과의 어떤 협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한테 이와 같은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방금 우리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투자 협약서 거기에 보면은 사실 조원태 회장 이렇게 목을 죄는 조항도 있지 않느냐. 일부에서는 과도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산업은행하고 이제 그 한진칼하고 투자 합의서를 냈는데요. 지난달에 7대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뭐 그것은 다 공개가 됐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일단 산업은행에서 지명하는 사회이사 3인을 넣겠다. 감사위원 선임하고 그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영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고 동의를 구해라. 세 번째 윤리경영위원회 설치하고 네 번째 경영평가위원회 해라. 경영평가를 하겠다. 그다음에 아시아나 인수 후에는 통합계획 수립을 지금 이게 지금 그 고용 안정이거든요. 이거 자르지 말아라 사람. 그다음에 그 대한항공이 주식담보로다가 담보 제공해서 처분하는 거 제한하겠다. 그다음에 투자 이거 위반하면 위약금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조원태 회장한테 산업은행 그러니까 조원태 회장은 지금 양날의 칸을 쥔 겁니다. 양날의 칸을. 그러니까 무섭게 지금 견제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사하겠다. 단 경영을 잘하면 괜찮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되면은 참 좋은 일인데 옴치고 뛰지 못하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재어놨죠. 아니 저기 보면 산업은행이 이제 신주 발행을 하더라도 지분이 10%밖에 안 되는데 10.66%. 사회이사 3명을 선임할 수 있다, 추천할 수 있다. 근데 이 KCGI 강성구 펀드는 지금 지분이 40%가 훨씬 넘는데 사회이사 1명도 못 보내잖아요. 좀 산업은행이 과도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적대적 M&A 관계니까 이제 거기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은 이제 경영이라는 거는요. 이번에도 보니까 뭐 밀실에서 결정해도 원래 밀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M&A는. 그 얼마나 중요한 의사 결정을 그래 뭐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그 보면은 그 아무튼 그 이번에 그 왜 이렇게 강화했겠느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 쪽에서. 그건 이제 그런 의무감은 있었을 겁니다. 이 국민의 세금을 갖다 집어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엄중하게 감시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한 것은 물론 그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사실 전례를 보기 힘들 정도로 10.66%를 집어넣으면서
경영권에 아주 강하게 개입하는 거죠. 예, 예. 오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인수의 출발점에 서게 됐는데 이 다음 절차 또 앞으로 남은 절차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남은 절차가 예. 아직도 갈 길이 좀 멉니다. 지금 이제 업황은 지금 장기 국면이 계속 가고요. 코로나19가. 예. 그런데도 지금 유상증자를 3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8천억을 한진칼에다가 산원이 집어넣는데 예. 거기에 5천억은 이제 유상증자에 넣고 예. 그러면 내년 빠르게 대한항공이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됩니다. 네. 2조 5천억을 하는데 8천억 집어넣은 거 가운데 7,300억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넣고 일반 공모로 나머지로 이제 2조 5천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아시아나항공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예. 거기에 1조 8천억을 지금 대한항공이 또 넣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자회사 대한항공, 그다음에 손자회사가 아시아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내년 순조로우면 내년 말까지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증자도 다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경영 상황이나 업황이 계속 나쁘다면 네. 증자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네요. 지금 다만 이제 시너지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대표항공사 단일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마 좋은 평가를 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또 지금 코로나19가 내년이 되면은 그래도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 내년엔 적어도 50%는 회복될 것이다라는 게 국제기관들의 예측이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좀 지금보다는 살아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좀 조건이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죠. 예, 네. 예. 그러면 이 통합에는 여러 단계가 있을 텐데 이 소비자들한테까지 만약에 성공할 때 소비자들한테까지 과연 좋겠는가? 일국적 항공사 하나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이와 같은 그 법원의 판결이 공정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네, 그렇죠. 이런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결국 그 경쟁 제한성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를 두고 지금 그 설왕설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결국 그 두 가지 큰 케이스가 있죠. 최근에 있었던 그 배달민족, 배민과 이 요기요 사이의 어떤 그 통합 이 M&A를 두고 최근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독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할 수 없다. 다른 제3의 대안을 제안을 했던 그런 사안인 반면에 옛날에 현대 기아차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 제한성이 있지만 산업구조 재편 이런 어떤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던 케이스가 있는데 예, 예. 둘 중에 어떤 사례에 따라서 갈 것이냐를 두고 지금 법조계나 경영계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그 항공산업이라는 것이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배민 케이스보다는 현대 기아차 사례를 쫓아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그 배민과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그 기업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한 사안인 반면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기아 자동차의 어떤 부실 이런 부분을 떠안는 과정에서 산업구조 개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비교를 하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다가 2,500억이라는 그 계약금을 포기해서 뭐 포기는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그 M&A를 무산시키면서까지 이까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자본 잠식이 거의 되고 있고 지금 그 부채 비율이 2,500%를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은 M&A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아시아나 항공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배민 케이스보다는 이 그 현대 기아차 케이스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 제한성이 있지만 일단 살려두고 아까 말씀하신 그 산업은행과의 어떤 내부적인 7가지 협약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고용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그 해나가고 어떻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갑자기 다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아시아나 항공에 있었던 그 우리 마일리지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또 그 약간 쌌는데 그거 이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 어떤 영향이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단기적 내지 중기적으로까지는 어떤 그런 어떤 소비자 후생을 줄이는 식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경쟁 제한성은 일단 넘어서고 일단 살려놓고 보자라는 쪽으로 갈 가능성을 좀 점을 찍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심사는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습니다.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근데 우리 공정회뿐만 아니라 미국,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중국, 일본 공정회도 통과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글로벌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물류 그러니까 그 여객이 아니고 화물에 있어서 넘버원인 이런 상태에서 더 이 아시아나까지 가지고 갈 경우에는 이 독점력이 더 높아진다는 이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EU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런 그 경쟁 제한법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그것을 허들을 넘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경쟁 제한성과 관련되는 어떤 국제 규범을 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이제 해외 로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없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이 한진칼 내지 대한항공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도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그 중에서 한 곳이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그렇게 겁니까? 될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하면은 뭐 국내 어떤 여객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해외에 나가는 데가 좀 장애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향까지 뭐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면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독과점 이제 물론 국내 공정위는 말씀하신 대로 저게 생존 그러니까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면은 사실은 저럴 경우는 기아 같은 경우는 떠안겠죠. 그러니까 허용을 했고요. 뭐 대체성이 KTX가 있고 하니까 물론 이제 난 국내보다 해외는 오히려 용이하다고 보는 것이요. 지금 항공 자유화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고 1914하고 항공협정으로 이제 운수권을 교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리하고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하게 되면은 공동으로 같이 주고받거든요. 우리가 10회 놓을 테니까 너네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복점이 되죠, 경쟁이.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1914 체제입니다, 장거리 노선에서는.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걸린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독점, 그건 아마 뭐 결합에 대해서 승인이 날 걸로 보고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 혹시 저게 독과점 폐해가 나올까? 그것은 이제 공정위가 좀 조건을 걸어서 승인할 수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제주항공도 있고 티웨이도 있고 하지만 LCC들을 어떻게 뭐 정리하라라든지 뭐 어떻게 통합하라든지 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게 소비자의 선택이 줄어들게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그걸 따져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KTX의 선택권도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이 그렇지만 저게 독과점 폐해가 있다면 동정위가 그런 결론을 내겠지만 글쎄 그거 뭐 저 외국에서 국제 시장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국내에서 과연 그 소비자 편익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뭐 저 인수자 쪽에서는 이제 편익이 늘어난다고 보지만 혹시 공정한 그 경쟁이 저해될 요인은 아마 공정위가 조건을 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뭐 2,000%를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항공업황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합한다 하더라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한다 하더라도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과감한 구조조정 없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규모의 경제로 우리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밀도의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남아 돌지 않느냐, 그 노선이 겹치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프리퀀시를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스케줄을 많이 집어넣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경쟁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이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2번에 얘기를 걸쳐서.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저 조원태 회장도 그 얘기를 했고 지난주에는 거기 저 사장 우기용 사장도 51년 동안 한 명도 자른 적 없다. 우린 그런 회사다. 이번에 믿어라. 그렇게 2번이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안 자르겠다는 건가? 보면은 필수 인력이 있거든요. 비행기가 있으면 필수 따라오는 인력들이 반드시 있고 객실 승무원, 정비사, 조종사. 나머지 관리 인력을 어떻게 줄이지 않고 다 계산을 했는데 보니까 핵심은 뭐냐면 비행기 안 줄이겠다는 거예요. 기재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더라도 버티겠다. 지금 이 코로나19가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체력전이거든요. 그러니까 WTO에서 서브시디 막 집어넣어도 그전에는 제소 걸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국 정부가 막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이제 체력 기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은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저걸 버텨내고 공급력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그래야 사람을 안 자르거든요. 조 변호사님, 이 아까 KCGI 측의 대응 수단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별로 없지만 지금 최대 주주로서 뭔가 이제 전에 법적인 조치든지 뭐든지 나올 것 같은데.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가처분 절차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만 가처분 절차이지 이것이 본안 소송 절차는 아닌 것이죠. 짧은 시간 내에 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가압류 절차에서는 질 수는 있습니다만 본안 소송으로 할 경우에
그것이 이번 소송과 결과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뭐 그 이번 50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이런 대안에 대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예.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양측에서 주장 입증할 시간이 넉넉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거에 대한 항고의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 예. 더불어서 가장 핵심은 일주일 주주권 주권을 침해했다. 상법상 가장 어떤 기본 원리를 침해했다고 해서 이와 같은 그 어떤 M&A가 무효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해서 그 소송을 계속 끌고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오늘 이번에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사실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큰 기업이 뭘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증거가 확보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놔라고 하지만 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정도만 가지고 소송을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안 소송을 가면은 이른바 문서 제출 명령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그 관련되는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강제적으로 내놔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절차상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본안 소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더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제3자 배정을 함으로써 우리의 주주권이 희석이 돼서 가만히 앉아서 내 주식의 가치가 예컨대 한 주당 예컨대 이제 뭐 5만 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희석돼 가지고 절반밖에 안 됐다. 가만히 앉아서 손해 봤다. 이렇게 되면은 주의적으로는 이와 같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예비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결국 KCGI 같은 경우에는 이 현재로서 그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해서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그 어떤 취득하기 위한 소송 절차는 계속해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 KCGI 강성부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가서 우리는 한 번만 이기게 된다라는 네.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생각합니다. 한진칼에 지금 임시주총도 소집을 해놨잖아요. 네네. 한진칼 경영진에 자기들의 이사를 진입시키기 위해서 임시주총을 소집했는데 뭐 한진칼에서 받아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죠. 결국 지금 50% 플러스 알파만 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은행까지 지금 10.66%, 10.7% 정도가 되면은 결국 조원태 회장 측의 어떤 지분이 과반을 넘게 될 결국 같은 측의 라인에 섰는 측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물론 뭐 본인들이 이제 주총 소집을 요구를 예. 할 수가 있고 하지만 주총 소집을 한다고 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싸웠을 때에 지난 3월 달과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 강성구 펀드 쪽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보통주로 배당할 것이 아니고 예. 우선주로 해서 하면 예. 되는 것이 아니냐. 예. 나는 계속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오 교수님, 이 전체적인 글로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워낙 항공사들이 어려운데 글로벌한 환경의 항공업의 어떤 전망이랄까? 과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전체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한항공이 뭐 우리나라의 대표 항공사긴 하지만 세계 무대에 갖다 놓으면은 그저 뭐 18위, 19위 여객 부문만 넘으면 20위권 바뀌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은 세계 5대 항공사가 있습니다. 미국이 3개입니다.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델타, 유럽이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KLM 이게 다섯이 빅5거든요. 얘네들을 보면은 2000년대 들어서 처음 M&A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스웨스트나 뭐 US 에어웨이스, 컨티넨탈 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빅5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렇게 우리도 이제 통합 체제로 가면은 한번 견져볼 만합니다. 물론 그거를 뭐 7위니 뭐니 언론에서 재미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얼마나 시너지를. 근데 대한항공은 사실은 51년 동안 정부의 돈 한 번도 벌린 적이 없거든요. 돈 10만 원 달래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크게 받는 거죠. 그래서 저 노하우, 뭐 욕은 많이 먹었지만 그 쌓여있는 노하우는 한번 믿어볼 만하다. 이제는 그야말로 글로벌 메가 캐리어로 한번 도약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